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감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작품 제작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큰 기대가 안 됐거든요. 제목부터가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뭔가 좀 제목부터 느껴지는 어떤 유치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랑 이 데몬 헌터스라는 키워드가 겹치면서 야, 이거 뭔가 좀 기대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이제 보기 전까지는 있었어요. 요즘 워낙 또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니까 그냥 그 인기에 한번 좀 편승해 보려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정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주변에서 뭐 재밌다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는 그렇게 본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넷플릭스 영화 부분 글로벌 정상을 며칠째 지키고 있고요. 이 로튼토마토 같은 평점 사이트에서도 전문가와 관객들에게 모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이제 저도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서 저희 딸아이와 함께 감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가졌던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오히려 이렇게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이 우리 한국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자본이랑 소니라는 이 해외 제작사의 손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한테 역수입되었다는 사실이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거야말로 우리 한국이 제일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해외 자본과 해외 제작사가 너무나도 이 한국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의 기본 줄거리는 헌트릭스라는 이름의 슈퍼스타 K-팝 걸그룹이 있는데 멤버가 이제 루미, 미라, 조이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사실은 이 세상을 위협하는 악령들을 물리치는 데몬 헌터라는 비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마법 소녀몰 있잖아요. 뭐 웨딩 피치, 뭐 세일러문 뭐 그런 거고요. 그런 마법소녀몰에 K-팝이라는 양념을 한 스푼 넣은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감탄했던 부분은 바로 한국 문화에 대한 세심하고 깊이 있는 묘사였는데요. 해외에서 만든 한국 배경의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어색하거나 고증이 잘못돼가지고 몰입이 확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좀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미드 로스트 같은 거 보면은 난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꽈찌쭈는 행복할 수 없어? 그거 다들 아시죠? 그거랑 여태까지 난 미행한 거야? 그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이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요소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녹여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산타워나 뭐 기와집 같은 거, 아니면 저승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활용하는 방식도 아주 똑똑하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주 사람은 비빔밥 안 먹고 대구 사람은 팔공산 안 가고. 그러니까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심코 넘어갈 법한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이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좀 특별하게 보여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디테일을 잘 포착하고 잘 살릴 수 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님을 포함해서 한국계 제작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보는 내내 느껴져서, 뭐 아까 제가 이런 작품이 해외에서 나왔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캐릭터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인공인 루미, 미라, 조이는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 명의 케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런 캐릭터들의 비주얼을 만들 때 실제 K-팝 아이돌들을 많이 참고했다라고 하는데, 블랙핑크, 트와이스, 있지 뭐 이런 걸그룹은 물론이고 사자보이스라고 이제 저승사자들이 하는 보이그룹도 나오죠. 이 친구들은 BTS 같은 보이그룹들의 모습도 참고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자보이스의 멤버인 진우를 디자인할 때는 배우 차은우와 남주혁 씨를 참고해서 고전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미남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데, 차은우 씨와 남주혁 씨가 어딜 봐서 고전적이면서도 한국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조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비주얼적으로는 훌륭하게 나왔죠. 네. 그리고 이 작품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K-팝 퍼포먼스 장면들도 압권이었는데, 마치 실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나 콘서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뭐 안무의 동선이나 멤버들의 표정 연기나 그 무대 연출 같은 것들까지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영화 음악의 대부분을 더 블랙 레이블의 프로듀서인 테디가 담당을 했고,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 씨가 OST
OST에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 K-팝 씬의 전문가들이 힘을 보탰다라고 합니다. 어쩐지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이 하나같이 중독성이 좀 강하다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골든이나 소다팝 같은 곡들은 유튜브에서 공개가 된 이후에 며칠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다팝은 저도 좀 자주 듣고 있는데요. 요와 소다팝, 소다팝 뭐 그런 게 진짜 중독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단순히 그냥 뭐 나쁜 놈들 물리치자 뭐 이게 아니고 나름 성장 서사를 넣어놨더라고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루미는 악기와 이제 혼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멤버들에게는 이걸 숨겨야만 하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이 비밀이 결국 루미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멤버들과의 우정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따라가는 과정이 단조로울 수 있는 이 이야기에 좀 양념이 된 것 같고요. 자신의 상처와 비밀까지 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한 소녀의 성장 서사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마법소녀 장르의 기본적인 틀을 충실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어른 입장에서는 이야기 전개가 다소 뻔하다거나 유치하다거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인들 중에서는 재밌게 보긴 했는데 항마력이 좀 딸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작품성이나 철학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잘 알고 그 포지션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영리한 상업 애니메이션에 가깝죠. 화려한 볼거리와 신나는 음악,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보편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버무려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니까 어김없이 중국에서 또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통 매듭이나 호랑이,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자신의 고유 문화인데 한국이 훔쳐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고, 더 재밌는 사실은 현재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경로로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누가 누구에게 도둑질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씁쓸한 웃음이 나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 아육대에서 활약하는 장면이 원래는 콘티까지는 나왔는데 주인공인 루미랑 진우가 양궁 경기를 하면서 중요한 대화를 나눈다 이런 설정이 있었는데 감독의 설명에 따르자면은 이 장면을 본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 경영진들이 갑자기 왜 올림픽처럼 달리기, 허들, 양궁을 하고 있냐라면서 이 아육대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해외에서 보기에는 좀 생소했나봐요. 그래서 이 장면이 최종적으로는 삭제됐고 보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팬사인회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동 팬사인회라는 이상한 장면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트 디렉터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메시지가 화제가 됐는데 천만다행으로 남산타워 저작권 허가를 얻어서 100만 배는 수월했습니다. 보고 있니 롯데타워? 라고 썼었죠. 이 메시지만 보자면은 롯데월드타워를 작품에 등장시킬 계획이었지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 못해서 남산 서울타워로 바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요. 롯데월드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해당 작품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받은 적이 없고 저작권을 이유로 영상 활용을 제한한 바도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영상물 촬영이나 CG 활용 요청이 들어오면은 별다른 제약 없이 협조하고 있고 무단 사용의 경우에도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은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은 제 지인이 후속작에서는 롯데타워 제발 써주세요로 들린다 라고 하는데 후속작이 나오겠죠? 지금 흥행과 화제성을 보자면은 속편의 홍수 시대에서 안 만들어지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후속작에는 과연 이 롯데월드타워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K-팝 데몬 헌터스는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과는 달리 아주 잘 만들어진 정말 재밌는 팝콘 무비였습니다. 이미 작품의 마지막에 후속작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긴 하던데 지금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